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앞으로 이제 M1 아이패드 프로 국내 배송 받으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일부터 배송을 받으실 테고 어떤 분들은 1차 재고를 놓치셔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배송을 받으실 테고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프로 구매하면 처음에 해야 할 사항들 아니면 있으면 좋을 만한 제품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아이패드 시리즈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 당연히 여기서 아실 만한 요소가 있을 테고 모르는 사항도 있을 테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품은 광고 1절 받은 거 없고 제가 그동안 이제 이전 제품들과 함께 사용을 해오면서 좀 오래 써왔던 제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제스처입니다. 생각보다 아이패드 쓰실 때 손 제스처 몇 개라도 알고 계시면 진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더라고요. 특히 아이패드를 처음 사용해 보신다면 적응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먼저 손가락 4개 가지고 약간 꼬집는 것처럼 홈화면에서 하게 될 경우 앱들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작업관리자 창을 실행시킬 수 있고 앱에서 하게 될 경우 다시 홈화면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밑에 내비게이션 바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특히 앱 화면에서 홈화면으로 갈 때는 밑에 독바가 한번 올라온 다음에 홈화면으로 가지니까 살짝 느린 감이 있더라고요. 아이폰에서처럼 똑같이 내비게이션 바를 양옆으로 부드럽게 밀어주기만 하면 이미 켜져 있는 앱에서 앱으로 바로바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장이나 다른 앱에서 문장을 입력하시고 계시다가 키보드가 좀 너무 큰데? 화면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두 손가락으로 또 키보드 부분을 똑같이 꼬집듯이 해주시면 키보드가 작아집니다. 한 손으로 입력하실 때 조금 편하시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아무 위치에다가 둘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겠죠. 텍스트를 입력할 때도 몇 가지 제스처가 있는데요. 손으로 2번 탭하면 단어 1개가 선택이 가능하고 3번 탭하면 문장 하나가 선택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4번 탭하면 한 단락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복사하시려면 물론 그냥 복사 버튼을 눌러서 복사하셔도 되지만 또 손가락 3개로 꼬집듯이 누르면 복사가 되고 꼬집는 걸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약간 퍼지는 느낌으로 하면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저거 엄지집게 중지 이렇게 3개로 하면 편하게 하는데 왜 자꾸 힘들게 약지 중지 집게 손가락으로 했는지 제가 찍은 영상인데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손가락 3개로 또다시 왼쪽으로 슬라이딩을 해주면 복사나 붙여넣기나 지금 하신 것들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고 오른쪽으로 슬라이딩을 해주시면 다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에서도 제스처가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펜슬이 없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그 애플 펜슬 로고가 들어가 있는 쪽에 사이드를 2번 탭하면 그러니까 사이드 쪽 아무 데나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를 2번 탭하면 토글 방식으로 지우개나 연필 바꿔가면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그림 그리실 때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입니다. 아이패드 OS를 알차게 쓰시려면 이 기능은 꼭 아셔야 합니다. 일단 멀티태스킹을 쓰시려면 앱을 실행시키셨을 때 내비게이션 바를 올리기보단 그 사이드 쪽 부분을 올리는 게 바로 홈화면으로 안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독바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독바에서 앱을 꾹 누르셔서 오른쪽이나 왼쪽에다 두시면 앱을 이제 스플릿 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 사이에 있는 저 블랙 라인을 움직여서 한쪽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멀티태스킹으로 앱을 추가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창으로 나오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살짝 올리셔서 독바에서 앱을 꾹 누르신 다음에 화면에다가 두시면 창이 하나 더 올라와서 총 3개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창을 없애고 싶으시면 그냥 오른쪽 사이드로 슬라이딩 하시면 없어지고 다시 켜고 싶으시면 반대로 왼쪽으로 슬라이딩 하시면 다시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창에다가 앱을 더 추가시킬 수가 있는데 또 다시 독바를 올려서 앱을 창 쪽에다가 두면 창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밑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를 똑같이 아까처럼 사이드 양옆으로 슬라이딩을 하면 또 창을 전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 위에 회색 라인 쪽에 눌러서 지금 멀티태스킹 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두시면 이제 창으로 있던 앱이 스플릿 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멀티태스킹이 별로 필요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시 하나 보여드리자면 노트 앱과 파일 앱 실행시키셔서 파일 앱에서 노트 앱으로 파일을 불러온다거나 이미지를 불러온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불러온다던가 이러한 기능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썬더볼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M1 아이패드 프로에선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USB 4 포트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가지고 있지만 외장 SSD를 가지고 계신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일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사용하시면서 추가적으로 USB-A 포트나 SD카드 슬롯 아니면 이터넷 케이블 연결과 같은 추가적인 슬롯이 필요할 경우에 USB-C 허브 하나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저는 솔직히 오래 쓰실 거면 저처럼 SD카드 슬롯, USB-A 포트, C 포트 등 여러 타입이 들어가 있는 허브를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이패드 외에도 이제 USB-C 포트만 탑재된 노트북들, 특히 맥북과 같은 제품들을 사용하신다면 오래오래 쓸 제품이니까 허브는 여러 타입 들어가 있는 거를 돈 좀 주더라도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거는 베이서스 패브릿 멀티허브 7-in-1이라서 총 7개 포트가 탑재된 허브인데 디자인도 이쁘고 포트도 여러 타입 들어간데 가격이 저렴해서 이 제품으로 골랐어요. 제가 알기로 한국 온라인 쇼핑몰 같은 곳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우스 및 키보드 사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전 세대부터 마우스나 트랙패드 그리고 키보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마우스 같은 경우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마우스면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허브를 꽂은 다음에 마우스나 키보드를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면 설정에서 일반 그리고 마우스 및 트랙패드 창을 가시면 얼마나 빨리 설정할지 민감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특히 저처럼 윈도우를 오래 써오셨으면 스크롤할 때 위로 스크롤하면 밑으로 스크롤 되는 것처럼 반전 스크롤에 적응이 안 되셨다면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해제하시면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아래로 스크롤하면 아래로, 그리고 위로 스크롤하면 위로 올라가도록 사용이 가능합니다. 키보드도 모두 지원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40만원짜리 매직 키보드를 구매하시는 것을 솔직하게 말해서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키보드 마우스 둘 다 연결해서 사용을 하려면 허브에 추가적으로 연결하고, 솔직히 허브 때문에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매직 키보드 하나 구매하면 일단 노트북처럼 트랙패드와 키보드가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 거는 수요일에 도착이라서 도착하면 차후에 또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굳이 40만원짜리 매직 키보드로 가실 필요가 없고, 매직 키보드의 거의 반값인데 로지텍사의 로지텍 콤보 터치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로지텍 폴리오 터치도 충분하게 매직 키보드 구매 안 해도 되고 가성비 되게 좋은 제품으로 불렸었는데, 콤보 터치는 어떨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필름입니다. 필름 꼭 붙이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전면 같은 경우 필름은 아직 못 구해서 안 붙인 상태예요. 이게 라미네이팅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LCD 화면 클리너나 다목적 클리너를 사용을 하셔도 저처럼 다한증이 있으셔서 지문 자국이 많이 남아있으시면 이게 100% 한 번에 안 지워져서 한 5-6번 정도 청소해줘야 지워질까 말까라서 꼭 붙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스는 근데 오히려 안 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의 일주일 반 동안 생패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스는 하나도 나지 않았고 후면 애플 로고 부분에만 장기스가 살짝 났습니다. 그림 그리실 때 보통 종이 필름을 구매하시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 필름 구매 안 하는 이유가 눈으로 볼 때 너무 울렁울렁해 보이고 좀 화질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 시청이나 편집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선명하게 보이는 일반 필름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친구가 종이 필름 하면 딱 생각나는 브랜드인 페이퍼라이크의 종이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쪽 브랜드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애플 펜슬을 좀 쓰다 보면 펜 쪽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금방 닳아서 쇠 부분이 보일 정도로 빠르게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충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아이패드 프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 꼭 참고해 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